컨트롤 오픈에 O 눌러서 자 폴더 어디로 오시냐면요, 저희가 초급 중에서의 사진 보정이라고 하는 5번으로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사진 보정입니다. 5번 폴더의 사진 보정에 오시면 여러분들 불꽃놀이 1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이거 하나, 어두운 사진 이미지 하나, 뭐 소녀가 하나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저씨가 팔짱 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커브 조정이라고 하는 이미지 중에서 이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이거 4번, 그 다음에 벚꽃 모양 나왔던 5번, 그 다음 그 아래에 여러분들 산과 강, 시냇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아래쪽에 6번까지 해서 6가지의 이미지를 따로 불러오시는데, 떨어져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실 때에는 어떤 키 이용하시는 거죠?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은 떨어져 있는 비연속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 가져올 것은요, 해서 열기 해주세요. 자, 열기 준비가 되었으면 열려있는 순서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 열려있는 이미지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 어느 계곡에서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계절상으로 보니까 가을쯤 된 것 같아요. 가을에서 한 봄 사이 정도일까요? 아니죠, 가을과 여름 사이였을까요? 어쨌든 그날 화창한 날씨에서의 하늘은 푸르르고, 그리고 여기엔 나무들은 초록초록하고 있었고, 바위들은 흙 색깔은 이런 색깔이었었고, 시냇물은 맑았고, 너무 경치가 이쁘고 선명하고 굉장히 컬러풀하게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카메라는요, 제 눈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보고 있는 눈에서의 색채감과 밝기와 명도, 모든 것들이 내 눈처럼 똑같이 표현할 수는 없겠죠. 카메라 담았더니만 그날의 그 감동이 없는 이미지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좀 더 좋은 형태의 선명하고 색채감이 살고 있는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업체 중에서요, 웨딩 업체, 돌 사진 찍어주는 그런 업체들, 일명 그 포토그래퍼는 포토그래퍼인데 상업적인 목적으로 찍어주시는 포토그래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카메라를 좋은 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좋은 카메라, 좋은 렌즈를 쓰면요, 사진이 색상이, 밝기가 날려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눈 보는 거와 거의 비슷해 쓰는 것인데, 렌즈가 안 좋았을 때는 이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자, 상단 메뉴 위에 올라가시면요,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잠시만요. 자, 상단에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누르시면 바로 아래 두 번째에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이미지에 대한 사항을 보기 위한 것으로 어저스트먼트라는 메뉴에 들어오시면 참 많은 형태의 보정해 줄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중 흔히 가장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에 세 번째 커브스라는 것이 있어요. 커브. 단축키는 컨트롤 M으로 많이 씁니다. 이 커브란 메뉴를 가져온다면 여러분들 직선의 형태에서의,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어두운 색깔 계열, 갈수록 밝은 색깔 계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직선 형태는 게 보이고요. 뒤에 보시면 이상한 그래프 형태 한 가지가 보일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시는 요 중에서요,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컬러를 보시면요, 이쪽으로 올수록 어두운 빛, 가면 갈수록 밝은 빛인 것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이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현재 보고 있는 컬러의 감마 컬러를 얘기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 사항이에요. 한데 한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던 거의 모든 이미지 형태는요, 어두운 곳은 좀 어둡게, 밝은 것은 밝게, 이렇게 선택을 넣어줘 버리면 색상과 명암비가 살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 선 쪽에서의 여점에 있는 녀석을 좀 더 어둡게 내려주고요, 이쯤에서의 밝은 빛 있는 것을 좀 더 올려주어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S자 형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내용은 좀 더 어둡게 해주고 밝은 건 밝게 해준다. 이 결과가 색감을 살려주는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살짝 이 선분에다가 당기세요. 이렇게요. 살짝 당기세요. 이런 식으로 이 부위와 이 부위를 아래 방향 쪽으로 윗 방향 쪽으로 끌어서 살짝 S 모양을 만들어 준다면 OK를 뿅 눌러 보실래요? 어때요? 사진에서의 하늘색의 그리고 나무의 초록색이 산의 흑색이 그다음에 물의 하얀색 투명 색깔이 굉장히 색감이 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과 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요. 컨트롤 Z예요. 컨트롤 Alt Z 아닙니다. 컨트롤 Z 한번 눌러보세요. 이전 상태죠. 다시 눌러보세요. 이후 상태 두 개 반복할 거예요. 앞뒤 앞뒤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전과 이후에 이런 보정되었을 사진이 얼만큼 더 색상이 살고 있고 선명한지를 볼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사진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커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서의 결혼한 친구들이나 아이를 낳았던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사진 앨범에 가보세요. 이런 식의 컬러감을 만들었던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X 눌러서 종료하신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벚꽃 사진입니다. 보이실 거예요, 벚꽃. 자, 이 꽃 사진은요, 언제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4월과 5월 중에서의 벚꽃놀이 굉장히 많이 하죠. 물론 올해는 못했었을까, 작년은 못했을 것입니다. 올해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4월과 5월 사이에 벚꽃이 많았던 푸른 정말로 맑고 화창한 봄날에서의 여러분들 벚꽃놀이 갔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하늘은 파랗고 날은 너무나 맑았고 여기에는 벚꽃은 하얗고 분홍이고 너무 이뻤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그 색깔을 못 담아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간단합니다. 뭐 이용하실 겁니까? 커브란 메뉴를 쓰실 건데요. 다시 한번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지 메뉴 안쪽에 어저스트먼트, 이미지 메뉴 안에 어저스트먼트에 보시면 커브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었죠. 이 메뉴 내지는 단축키 컨트롤 M 눌러주어서 메뉴 안에서 한 가지만 하세요. 무조건 한 가지만 하십시오. 자, 어두운 쪽 방향에서의 여기에 있는 것을 하향을 이쯤에 있는 곡선을 위로 올려주어서 부드러운 살짝의 S자 모양 만듭니다.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S자 모양을 살짝 만들어 주어서 OK 눌러보시면 컨트롤 Z로 이전 이후 이전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색깔이 날아가는 것이 잡혀요. 사진 보정 기술 중 가장 간단한 기술입니다. 컬러와 명암비를 살리는 거예요. 노랑은 노랗게, 분홍은 분홍으로, 검정은 검정으로, 밝은 건 밝고 어두운 것은 어둡게 만드는 거죠. 선명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또 어느 때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한 10월인가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10월과 11월 사이에서 여러분 좀 추운 날씨이지만 한강에서 여러분들 불꽃 축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인파 몰렸었는데 작년 또한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꽃 축제에 가시면요, 깜깜한 밤하늘에서 이 불꽃이 휴뻥 터지면서 굉장히 이쁘게 보이지 않나요? 검정색 바닥에 불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색감들이 하얗고 파랗고 빨갛고 굉장히 이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진을 찍으면요, 이상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왜? 플래시 효과가 나와서 주변이 이렇게 훤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 눈을 봤었을 때의 효과와 그때의 여러분들 어떤 그 너무 좋았던 현상, 그 좋았던 모습이 생동감이 안 사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요, 컨트롤 M 눌러보세요. 단축키입니다. 한 번에 나오죠, 커브가요. 똑같습니다. 어두운 것은 낮게, 어둡게, 밝은 것은 밝게 하신 다음 곡선 한 가지를 만들어 주시고 OK를 눌러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이전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컨트롤 Z 눌러보세요.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색감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요. 혹시
자, 이어서 커브슨 맞춰주고요. 여기에 불꽃 모양도 안 할게요. 그냥 X 누르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죠? 러시아인 붉은 그거 아닌가요? 비스마르크? 모르겠다. 또 무슨 궁전 거기죠. 러시아에 있는. 자, 다음이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사진에 지금 두 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남자분하고 여기에 여자 아이 두 가지 사진이 있을 텐데 두 사진의 공통점 뭐냐면 어두워요. 이 어두웠는데 예를 들어줘서 이때라고 생각합시다. 이 남성분의 사진을 찍었을 때가 요즘 날씨였을 땐 대략 한 4시 반 정도라고 보시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둡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렌즈로 찍었을 때, 카메라 찍었을 때는 어둡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밝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밝기 기억납니까? 우리 어제 했었는데 어디에 있었을까요? 컨트롤 U 눌러보세요. 컨트롤 U 눌러보시면 Hue, Saturation, Lightness. 이때 여러분들 잘 외우셔야 합니다. Hue는 뭘까요? 색상, 빨주, 노초, 파남보. 다음에 Saturation은 뭡니까? 채도, 그 해당 색깔의 농도예요. 빨간색이었다면 빨간색을 조금 짰습니까? 안 짰습니까?예요. 조금 짜든지 안 짰다면은 이쪽이에요. 흑백이 나오겠죠. 만약에 물감을 왕창 짰습니다. 새빨간색은 뭡니까? 이쪽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채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쪽이요. 다음 라이트니스는 뭘까요? 빛의 양, 일명 명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둡다, 밝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두워진 사진이었으니까 밝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밀면 되겠죠? 밀어보실래요? 원하는 만큼 안 나오실 거예요. 이거였군요.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그냥 하얘지는 효과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아니 그럼 밝기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에 보면 캔슬,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자, 상단 메뉴입니다.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 메뉴에 가시면 어둡게 찍힌 사진을 밝게 보정하기 위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죠?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됩니다.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영어 해석해 볼까요? 브라이트니스는 뭘까요? 밝기. 컨트라스트는 뭘까요? 명암 대조비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요, 일반적으로 어두운 사진을 밝게 해줄 때는 브라이트니스를 올리고요, 컨트라스트를 살짝 내리시는 것이 제일 보기가 좋아요. 이것저것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오토를 눌러줘도 괜찮습니다. 눌러볼까요? 오토를요? 빡! 별 차이가 없죠? 손으로 만져봅시다. 됐구나 이제. 그쵸? 훨씬 밝아진 모양 보이시나요? 비교해볼까요? OK를 뿅 눌러주어서, 자, 컨트롤 Z로 이전 이후를 비교해보세요. 큰 차이가 날 수 있죠? 어두운 사진을 자연스럽게 밝게 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이 남자분은 여러분들 지우지 말고 두세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소녀의 사진을 보시고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 이용해 주어서 밝기를 좀 조절해 볼까요?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먼트에 브라이트니스 올려서 밝게 할 때에는 브라이트니스를 올려주고 컨트라스트를 살짝 내려주고 해주시면 사진의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어두울 때 굉장히 괴기스러웠지만 좀 낫죠, 그래도. 자, 사진 보정에서의 간단한 메뉴 제가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흔히 많이 쓸 수 있는 것으로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밝기, 두 번째는 색감 살리기,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남자분 사진의 이미지를 남겨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의 설명하지 않았던 툴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럴 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어저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GTQ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찍어줬었던 명함판이나 반명함판이 있어 주어서 그 사진을 스캔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미지를 올려서 여러분들 그 수험표에다가 출력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데 찍은 게 없는 거죠. 스캔 받은 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셀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동안 찍어왔던 내 얼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요. 그랬었을 때에 이 사진을 증명사진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사진이 왜 이렇게 어둡죠? 어떻게 나오는지 봐주실래요? 이거 어떤가요? 자, 요건 별로죠? 이거 하고요. 이게 안 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크로퍼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있습니다. 아마 사전평가 있었을 때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툴 상자에 보시면 왼쪽 줄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2열 1대예요. 요 모양의 툴을 한번 골라보세요. 있나요? 얘를 클릭을 뿅 누르시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네모칸의 박스 나왔잖아요. 그쵸? 이 박스의 크기를 이용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잘라내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잘라내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진으로 많이 이용되었던 증명은요, 가로가 3일 때 세로가 5 정도의 비율을 3일 때 4 정도의 비율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비율에 맞춰 주어서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레티오라고 보이시나요? 있죠? 레티오는 가로 세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얘를 뿅 눌러 주어서 누구를 골라올까요?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레티오를 아니다. 여기 누를까요? 4대 5로 5대 7로 해볼까요? 5대 7. 5대 7로 해 주어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이 크로퍼의 상자를 줄여 보겠습니다. 줄여 보시면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안 줄어져요. 가로 세로 비율이 어떻죠? 정해져 있는 상태에 줄여지겠죠. 해서 이 사람의 얼굴 모양이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얼굴이 살짝 삐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바깥쪽에 오시면 회전이 될 거예요. 회전을 시켜서 얼굴이 똑바로 올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엔터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잘려 나가는 거죠. 칼로 쓱쓱쓱쓱 잘라낸 거예요. 이게 크로퍼입니다. 이 상태에서 뭐 하시면 될까요? 파일 메뉴에서의 Save As를 해주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사진이 GTQ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얼굴로 증명사진을 올리시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굳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요, 돈 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뒤에 하얀 벽지 있는 상태 찍으세요. 뭐 찍어보니까 방에서 찍어보니까 너무 어두웠었네. 아까 우리 했던 보정 기능 중에서의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오리하고 싶을 때는 이런 크로퍼 이용해 줘서 오리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날 찍었을 때의 얼굴에 잡티가 많이 난 겁니다. 걔를 다 보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뭘 보느냐? 컨트롤 오픈에 O 눌러주어서 폴더를 한 단계 위로 올라갑시다. 사람 보정이라고 하는 6번의 폴더가 있을 거예요. 6번 폴더의 예제를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에서 주름살 01번 가지고 와 볼까요? 주름살 01번. 그리고 툴은요, V 눌러주어서 이동 툴로 선택해 주세요. V입니다. V. 자, 이 이미지는 뭘까요? 이 양쪽에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는요, 뭐 성형외과라던가 뭐 여러 군데 봤을 법한 이미지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만약에 오른쪽의 이미지가 진짜인지 왼쪽이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이미지를 왼쪽처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물론 잡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먼저 주름살 소개하고 난 다음에 잡티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서 말은 뭐냐? 주름살 제거에 대한 사항인데요. 왼쪽에 와 보시면 이 툴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갔느냐. 여기 있네요. 자, 2열로 되어져 있는 툴을 쓰시는 분들은요, 여기 요 모양, 눈 모양이네요. 정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그거 안에 보시면요, 패치 툴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패치 툴. 패치 툴의 모양 좀 보실래요? 어떤 모양이죠? 헝겊을 괴어 놓은 형태의 모양이잖아요. 이때 패치말은 그런 거예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삼형제의 제일 막내입니다. 저 위에 형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렸었을 때, 컸었을 때 보면 큰형이 제일 컸겠죠. 새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버릴 수가 좀 아까우니까 물려 입겠죠, 둘째형이요. 그러면 다시 둘째형이 입었던 사이즈가 저한테 맞았을 때 저한테 물려오는데, 그때쯤 되어지면은 이제 헤져 있는 거예요. 팔꿈치, 무릎 이런 데가. 그럼 옛날엔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헤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헝겊대기를 대어서 바느질로 이렇게 괴었지 않습니까? 걔를 이제 패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가죽 옷 같은 거 보시면, 어떠면 청진 같은 스타일 보시면 갈색 이런 가죽 데리고 있잖아요. 패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 수정과 보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패치 툴을 선택해 보세요. 얘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상단 위에 보시면 패치 툴 선택 시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옵션이에요. 첫 번째는 소스가 있어요. 두 번째는 데스티네이션이 있습니다. 소스는 원본이에요. 데스티네이션은 도착지입니다. 무슨 말 뜻이냐? 나는 여기에 이마에 있는 주름살을 펴지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분의 주름살을 펴진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뭘 쓰느냐? 빳빳하게 주름살이 없는 곳이 있겠죠. 이 없는 곳을 원본으로 해주어서 이 원본을 주름살이 있는 곳에다가 놔주어서 깊이 파여있는 것은 색상이 진하지 않겠습니까? 이 색상이 진했던 부분들을 뭉개주는 거예요. 색상을요. 주변과 비슷하게.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평평했던 좋은 피부 있는 곳이 원본의 소스이고요. 수정하고자 하기 위했던 이 위치가 바로 뭡니까? 데스티네이션인 거예요. 그러면 제 거 먼저 본 다음에 하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패치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소스가 지정된 다음에 소스의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한 덩이를 잘라냅니다. 뿅. 그런 다음에 이 원본의 깨끗한 피부를 데스티네이션 도착지를 눌러주고 어떤 수 할까요? 여기 이런 데다가 갖다가 놔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데스티네이션 누르고 난 다음에 놓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때요? 감쪽 같죠? 두 번째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주름살을 나는 지금 펴주고 싶었답니다요. 그럼 깨끗한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이쯤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소스를 콩 눌러주어서 깨끗한 피부 있는 곳 설정 한 다음에 이것을 어디다 놓을까요? 이 부위에다가 놔주어서 색을 뭉개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라고요? 도착지입니다. 데스티네이션 눌러주고 난 다음에 그 여기 지형을요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역 지정 해제는 누구죠? 컨트롤 D. 깨끗해지고 있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다른 보정술에 의해 주어서 이렇게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의 오른쪽에 있는 피부에서의 여러분들 어디냐면요, 이마 부분하고요, 이마입니다. 그리고 어디냐면 뭐 눈가 내지는 여러분들 턱, 여러분들 이게 팔자 같은 것들을요 한번 실제로 한번 만져보세요. 원본이 어디인지를 지정하시고 도착지가 어디인지만 정확하게 선정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볼게요. 일명 뽀사시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따라해 보실게요.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레이어 창에 보시면요 원본의 이미지가 있죠. 이 원본의 이미지를 컨트롤 J를 눌러서 한번 복사해 보세요. 그럼 같은 이미지가 두 개가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위쪽에 복사가 된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위에 보시면 무엇이 있느냐, 블렌드 모드, 우리 어제 배운 거예요. 자, 블렌드 모드는 뭐랬죠?
컬러로 되어져 있는 이미지 형태에 원래는 불투명일 텐데 얘를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쓰겠다는 말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 왜 투명한 플라스틱 종이에다가 컬러 인쇄한 거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블렌드 모드를 눌러주어서 밝고 화사하게 할 거예요. 밝게 하려면 누구입니까? 두 번째 있는 군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된 스크린이라고 하는 블렌드 모드를 가져와 볼게요.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어때요? 확 그러시죠? 엄청 밝아진 거예요. 밝은 건 좋은데 너무 밝아요 라고 한다 하시면요, 요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오파시티 있었습니다. 오파시티 말 뜻이 뭐랬죠? 투명도. 이 투명도에 대한 부분을 100%에서 조금 내려볼게요. 내리면요, 밝아진 모양이 조금 덜해지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밝았던 이미지 형태가 위에 덮여 있는데 걔를 반투명 만들어주니까 덜 밝아지는 거죠. 어쨌든 환하게 만들어 저는 대략 한 50% 넣습니다. 50%. 일단 환해진 건 맞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뽀얗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뽀얗게요. 그쵸? 뽀얗게입니다. 절 따라해 보세요. 상단 메뉴 필터에 가시면 메뉴 중에서의 블러라는 메뉴가 있어요. 블러. 필터 메뉴 안에 블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요, 가우시언 블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블러의 말뜻이 뭐냐면요, 필터 중에서의 블러는요, 마치 여러분들 렌즈나 여러분들 창문에 보시면은 입김을 확 불지 않습니까? 뿌해지겠죠. 그럼 뿌옇게 해주는 효과를 저희는 블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뿌해지는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있느냐, 가우시언 블러는 수치에 따라서 뿌염에 대한 정도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다음 많이 썼던 모션 블러는 뭐냐면요, 그러면 사람들이나 자동차 움직임을 붙여보시면요, 움직일 때 탁 찍으면 잔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잔상을 남길 때 쓰는 것이 바로 모션 블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 있는데 그중 저희는 오늘 가우시언 블러를 선택해 볼 거예요. 블러 중에서 가우시언 블러를 선택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레디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올려보시면요, 뿌해지는데 선명하면서 뽀얗게 환상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조금씩 올려보세요. 그쵸? 뿌해지는데 이게 선명한 상태에서 뽀해지는 거예요. 마치 무엇입니까? 이 상태에서의 이미지는요, 그거죠. 어떤 여배우, 이쁜 여배우가 뒤돌아서 있다가 이렇게 누구누구씨 불렀을 때 뒤돌아보면서 왜 음영가 나오지 않습니까? 샤랄랄랄랄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오는 형태의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OK를 눌러보세요.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레이어를 복사해서 지금 손댔잖아요. 이 눈을 잠깐만 감겼다가 떴다 해보세요. 감겨주면은 원래 이미지예요. 떠주면은 뽀사시온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뽀사시에 대한 부분은요, 효과를 지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요? 오파시티 이용해 주어서. 오파시티를 내려보시면, 올려보시면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용을 많이 적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핸드폰 어플에 화사하게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없었을 때에 수작으로 넣어주었던 기능이 바로 얘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0년 전, 20년 전대로 가볼게요. 20년 전 때에는 핸드폰에 어플이 없었을 때겠죠. 스마트폰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때에 스튜디오 내지는 여러분들 웨딩 업체 같은 곳들에 사진을 찍었을 때에 사진을 앨범 낼 거 아니겠어요. 그때 화사하게 나오는 것이 몽땅 다 이 효과를 이용해 주어서 낸 거죠. 그래서 뽀사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됐죠? 다음에 X 눌러줘서 다시 한번 예제 불러와 볼게요. 컨트롤 오픈에 O 눌러주어서 03번의 주름살 있어요. 03번 주름살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출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성형 외과에서의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형외과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광고에 썼을 때에 비포와 애프터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애프터가 그렇게 나왔었을까에 대한 사항에 의심될 때도 있었을 거라서 생각합니다. 저는 의심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 보세요. 실제 이 남성분이 주름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떠한 뭐 시술을 받던지 수술을 받던지 해주어서 주어진 상태가 이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겠죠. 그쵸? 하지만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왜? 포토샵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쵸?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뭘까요? 패치 툴이라고 해주어서 고치는 거죠. 여기 중요한 점 뭐라고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되는 것으로 소스를 먼저 누릅니다. 원본입니다. 이때에 주름살이 있는 곳 말고요. 원본의 깨끗한 곳을 소스 원본으로 선택을 해주어서 데스티네이션을 콕 누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갖다 올려주면은 감쪽같이 주름살을 제거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작게 보시면 티가 하나도 안 나죠. 사실 좀 티 난다. 자, 그런데 이 상태의 작업이 아닌 거예요. 제가 두 번째에 보여주고 싶은 자료는 바로 뭐냐 하면 요겁니다. 패치라고 하는 툴 안에 보시면요, 힐링 브러쉬라는 것이 있어요. 힐링 브러쉬. 여러분들 여성분들이니까 화장품에 기능성 상품 이용하지 않습니까?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힐링 제품 있지 않아요? 왜 그 마스크팩도 보시면 미백을 하기 위한 것이 있고요, 주름살 제거를 하기 위한 것이 있겠고요, 영양을 주기 위한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 주름 제거 목적으로 이용된 기능 제품들을 보통 다 힐링 제품이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맞죠? 아닌가요?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힐링을 말씀하러 뭐냐면요, 주름살을 제거할 때 쓰는 기능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신 다음에 하세요. 자, 힐링이라고 하는 툴인데요, 이 스팟 힐링이 있고요, 힐링 브러쉬는 저는 힐링 브러쉬를 이용할 계획이에요. 자, 힐링 브러쉬를 이용해 주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자, 힐링 브러쉬도요, 아까 똑같아요. 원본이 있고요, 원본을 복사해서 놓을 곳이 있는 건데요. 자, 보다 보니까 이쪽에 주름살을 제거를 해야 한다라고 가정합시다. 한데 보다 보니 이쪽에 있는 녀석이 깨끗한 피부인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복사를 붙여넣기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원본이 지정되어야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할 것이 지정될 텐데, 아까의 패치 툴은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으로 구분 지었지만 지금의 힐링 툴은 보세요.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입니다. 그러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원본에서 Alt 눌러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끌고 가시면 여기 표적 모양 지금 보이시나요?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놓겠다 말 뜻인 거예요. Alt를 뗍니다. 다시 한번요. 자, 여기서 Alt 눌러서 뗐어요. 그럼 제가 클릭 누를 때마다 십자 모양이 보이나요? 이 십자가 뭡니까? 원본이라는 뜻이에요. 이 십자 있는 부분에 원본을 동그라미 있는 데에다가 복사할게요. 힐링으로 주름살을 펴드릴게요 말 뜻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십자 있는 곳에 원본에 있는 부분이 뭡니까? 동그라미로 복사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이쪽에 있는 살을 가져다 놓다 보니까 이쪽 부위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 라고 하시면요, 원본을 다시 지정하시는 겁니다. 어디요? 나 여기 있는 원본을 쓸래요. 옮겨오고 있죠. 여기서 쓸래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한 군데를 정해놓고 계속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부분은 얘가 어울릴 것 같아요, 얘는 얘가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정해 볼까요, 여러분들요? 왼쪽에 있는 내용이 중에서 없는 힐링 브러쉬를 선택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름살 부위를 선정하신 주름살 부위를 저는 여기를 원본으로 할 거예요.
이것을 이쪽에다가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자, 잘 따라하세요. 원본에 있는 곳에 놓았는데 동그라미의 툴 크기 너무 크면 돼야 안 돼요. 좋지가 않겠죠. 툴 크기를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하게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원본에다가 놨다면 Alt를 누르세요. 떼지 마세요. Alt. 표적 모양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이때 마우스를 누르면서 끌어서 갖다 놓을 장소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세요. 끌어 놓기 한 거예요. 끌어 놓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Alt를 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한번 마우스 누르고 있어 보세요. 누르고 있으면 내가 지금 했던 원본 자리에 십자 모양이 나옵니까? 나와요? 나온다면 그때부터 한 번 누른 다음에 쭉 끄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눌러놓고 눌러서 끌기가 놓고 끌어놓고 하다 보면 얼룩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원본을 다시 잡아야 돼요. 이렇게요. 자, 끌어놓기.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아니야, 이때부터 얼룩지네. 나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본 지정할래. 여기서 원본 지정할래. 다시 지정할래. 다시 지정할래. 이런 식으로요. 계속 원본의 위치를 한 군데만 하시면요 얼룩질 거예요. 내가 붙여넣기 할 장소에 보면 땅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구멍들도 위치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계속 원본의 위치 바꿔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문내주면 좋지 않습니다. 주름살 제거할 수 있는 극소 부위만 신으시면 좋아요. 얼룩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이용해 주어서 점도 뺄 수 있고요. 여러분들 피부 트러블도 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많은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정과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얼굴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잠시 내려놓고 난 다음에 저는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하고 쉬는 시간 가질 계획입니다. 컨트롤 오픈에 O 눌러주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을 내용 중에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2번에 영애 C라고 하는 이미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김현숙 씨죠. 김현숙, 옛날 개그우먼. 자, 이미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 그리고 설명을 좀 드려야 합니다. 한 번에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자, 먼저 저희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리의 하반신 길이만 늘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8년 된 것 같아요. 10년, 8년 된 것 같은데요. 그쯤에 뭐 했냐면요,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제가 투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강의를 하면서 상세 페이지 업체를 제가 잡아가지고서 여러분들 많이 봤던 페이지입니다. 여성복에 보시면 사진 4-50장이 한 줄로 쫙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다음에 뭐 설명도 해주고 뭐 치수도 막 나와 있고 나왔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 한 적 있었거든요.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보다 보면 모델 컷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모델 컷을 참 잘 찍어왔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왠지 원래는 안 그런데 팔뚝 살짝 두께 나왔다. 그러면은 좀 보호 좀 해달라. 다리 너무 짧게 나왔더라. 보호 좀 해달라. 피부톤 좀 밝게 해달라. 이런 어떤 보호 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뭐냐면요, 다리 길이였었어요. 이 다리 길이에 대한 사항이었을 텐데, 지금도 보시면 지금의 이 이미지는 그렇게 다리 비율이 짧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좀 더 길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부위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 T로 쭉 누르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비정상적인 무릎 연구라고 할까요? 무릎 연구이 동그래 할 텐데, 이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을 최소한 막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쓸 것이냐? 일명 수술 부위라고 할게요, 그냥요. 만약 예를 들어서 종아리만 늘려도 어색하겠죠. 그렇죠? 대퇴부만 늘려도 어색하겠죠? 나는 여기에서 대퇴부 중간쯤에서부터 발목까지만 늘려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잘라주고 이 부분을 잘라주어서 여기 부분만 늘린다. 이런 계획을 가질 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먼저 이 분의 사진을 지금 가지고 와야 할 텐데, 이 분 사진이 천만다행히도 뒤에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하다 보니까 눕기는 따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사진의 다리 길이가 한 이만큼 늘어날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구두가 제일 마지막 이 아래에 붙어 있다면 이미지가 별로 안 이쁠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 작업창을 여기에 비해 좀 더 늘려주는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이 작업창의 이름을 제가 매번 뭐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작업창의 이름?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공간, 우리 뭐라고 하죠? 캔버스라고 하잖아요. 자, 상단 메뉴에 올라가시면 이미지 메뉴 안에 캔버스 사이즈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예요. 에 가면 작업창에 대한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현재 자 424 픽셀에 세로가 677 픽셀이랍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가 750 픽셀로 늘려볼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자, 750으로 세로의 캔버스 늘렸는데 얘 보세요. 앵커라고 해서 그러면 얘가해서 이만큼 늘어날 텐데, 늘렸을 때 원본의 이 이미지는 늘어난 이미지의 가운데에 있을래요? 위로 갖다 붙일까요? 아래 갖다 붙일까요? 등등을 위치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가운데 갖다 놓으시면 뭘까요? 위에 여백 조금 남고 아래 여백 조금 남겠죠. 우리가 지금 늘릴 곳은 어디예요? 아래예요, 위에요? 아래잖아요. 그럼 아래만 이만큼 늘어나면 되는데 위 아래 다 늘릴 필요가 없다. 그럼 내 이미지는 어디 있으면 좋겠냐? 꼭대기에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설정해서 것이 바로 앵커입니다. 이때 제일 윗방향의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고요. OK를 똥 눌러 보시면 이미지가 높아졌죠? 높아졌는데 위로는 그대로 있고 아래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늘어난 것만큼 내 이미지는 위로 올렸으니까요. 만약에 아까처럼 가운데 뒀다면요, 이미지가 여기쯤 나왔겠죠. 이렇게요. 한 다음에 위에 여백과 아래 여백이 동일하게 나왔을 거예요. 캔버스의 크기는 이렇게 지정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리 길이를 늘려보겠습니다. 어디만큼을 늘려볼까요? 나는 여기 부위에서 이만큼 늘려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위가 딱 맞아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정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위쪽과 왼쪽에 눈금자가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지만 집에 가니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눈금자를 영어로 룰러라고 합니다. 룰러. R-U-L-E라고 합니다. 그러면 룰러의 앞글자인 R을 따갖고 와서 컨트롤 R 눌러보세요. 눈금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를 전환하고 있죠. 컨트롤 R, 룰러의 약자예요. 자, 눈금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쪽의 눈금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눌러서 끌고 당겨오시면 이제 저처럼요, 뭐가 나오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안내선을 볼 수 있어요. 눈금자에서부터 누르고 당겨오시는 거예요.
이 가이드는 뭡니까? 안내선이에요. 나는 여기 부위에서부터 이 부위만큼을 늘릴 거에 기준선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눈금자에서부터 당겨갖고 와서 발목쯤에 나가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늘려줄 공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됐다면 자 이제 왼쪽에 툴 상자에 보시면 여러분들 네모 마크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한 다음에 요만큼의 영역을 잡아서 아래로 이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요. 영역을 잡아라. 슬슬슬슬슬슬슬 안내선이 있기 때문에 안내선만큼의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편해지고 있고요. 얘를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V 눌러서 이동 선택한 다음에 아래로 끌고 내려올 거예요. 늘어날 길이만큼. 저는 이 정도를 늘릴 계획인 거예요. 그런 다음 깜빡깜빡이는 공간을 해제합니다. 컨트롤 D 영역 해제입니다. 다음 어디 부위를요? 손볼 여기 부위를 영역을 지정하세요. 네모 마크 툴을 가지고서 영역을 지정하신 다음에 이만큼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변형과 변신 누굽니까? 컨트롤 T. 그럼 영역 지정된 것만큼만 컨트롤 T 나오고요. 아래만 쭉 늘려요. 이렇게요. 발목 닿을 때까지 정확하게 접합을 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좀 덜 됐네요. 여기까지가. 다시 할게요. 아 얘가 좀 초록색이 지금 조금 뭔가가 여기 좀 잘 안 잡혔죠? 요건 좀 더 손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어서 다리 길이가 늘어났죠. 그쵸? 자, 이전 이미지와 비교해 보시면요, 엄청난 다리 길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역 지정이 잘 안 잡혔을 거예요. 좀 더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늘려주어서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다리 길이가 늘어났음을 볼 수 있는 거죠. 한데 얘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우리야 모델 컷 찍었었을 때에 비교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랬겠죠. 만약에 벽돌 무늬가 있다 가정합시다. 벽돌 무늬가 얘까지 정상인데 얘부터 얘까지를 늘렸으니 얘는 뭡니까? 세로폭이 확 늘어났겠죠. 티가 확 나겠죠.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델컷 찍을 때는 뭐 합니까? 배경이 없이 스크린 앞에서 찍는 거죠. 뭐 거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 참으시는 모습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는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를 늘려주는 기능까지 봤고요. 잠시 10분 동안 쉬었다가 이것을 이용해 주어서 리커파이라고 하는 필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체형 보정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만 좀 쉴게요.
자, 안 드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은 제대로 한번 성형을 해 보시는 작업입니다. 자, 사진을 잠시 얘는 종료해 줄게요. 주고 다시 오픈을 이용해 주어서 자, 다이어트로 되어 있는 김준현 씨죠?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져왔던 이 이미지에서의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홀쭉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 너무 좀 비대하게 많이 커져 있지만, 자, 어떤 메뉴 어떻게 쓰는 것이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인 상태에서 우리는요, 만약에 얼굴 부위를 축소를 해주고 싶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굴 부위만 영역을 잡아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라조라고 하는 자유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영역을 설정을 해도 되고요, 사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얼굴 부위만 잡아볼게요. 잡고 난 다음에 상단 메뉴에 보시면요, 필터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보시면 아래쪽에 여러분들 요게 보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필터죠. 에서의 어딥니까? 리커파이라는 메뉴를 볼 수 있어요. 얘를 콕 눌러 볼 겁니다. 그러면 지정된 전체의 내용들 중에서 얼굴만 지금 잡혔을 거예요. 자, 확대나 축소할 때는 똑같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쑥쑥쑥쑥쑥쑥 이만큼 확대했죠. 자, 여기까지 한번 작업을 시작해보세요. 그 어플에 보시면 많이 나왔을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 앞전에서의 CS6에는 없다가 CC 버전이 되어지면서 추가되어진 기능인데요. 자, 먼저 얼굴형이 이러합니다 라고 해줘서 얼굴형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도 바꿔볼게요. 오른쪽에 점 보이시죠? 쓱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등등등 나오겠죠. 콧볼도 줄일 수 있고 눈 크기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한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될 수 있는 만큼만 해줘요. 안 될 만큼의 기하학적인 모양은 손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저희가 아무리 손대봤지만 그 모양이 원하는 만큼이 안 나온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요, 미러 넣기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왼쪽입니다. 얘를 콩 눌러서 직접적으로 밀어 넣는 것인데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했었을 때 툴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 툴 사이즈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여기에서부터의 내용을 넣어준다면 이 동그라미 툴 크기에서의 정확히 움직이는 것은 가운데 부분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끝부분은 영향을 제일 덜 받는 곳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볼살을 좀 넣고 싶었답니다. 그러면 툴 크기 이만하잖아요. 지금요. 얼마 합니까? 이만하죠. 이만하면 여기 중심일 때는 잘 들어갑니다만 얘도 조금씩 딸려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안쪽이 이만큼 들어갈 때에 요도 요만큼은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입니다. 그쵸? 안쪽이 제일 심하게 들어가지만 바깥쪽 주변은 좀 덜 들어가지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컨트롤 Z 눌러서 방금 한 작업을 복귀시켰는데요, 툴 크기를 너무 크게 하시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툴 사이즈 작게 해볼게요. 살짝 쿵 넣어볼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영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오른쪽 볼만 넣었겠죠. 한 번 더 보세요. 자, 이 왼쪽에 있는 턱 부위입니다. 이쪽 살을 좀 안쪽으로 밀어 넣겠답니다. 그러면 넣어야 할 곳이 이 정도 부위가 지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툴이 있다만 해요. 그러면 얘를 밀어 넣어줄 때 얘도 이만큼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툴 크기를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풀 사이즈를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여기 가운데 부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볼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치요? 하니까 좋지 않다면 사이즈를 줄여주어서 넣고자 하는 부위를 조금씩 손대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아래는 넣어주었는데 위가 불로 나있으면 별로 어울리지가 않겠죠. 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이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간단히 몇 개를 만져봤는데요. 이 상태로 한번 볼게요. 자, 보기만 하세요. OK 누른 다음에 지금 제가 바꾼 거예요. 바꾼 겁니다. 보세요. 어떤지 보겠습니다. 컨트롤 Z. 아이고. 이 상태와 이 상태, 이 상태와 이 상태 다르죠? 그쵸?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은요, 얼굴 부위만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만 사실은 얼굴 부위를 안 잡고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먼저 얼굴 부위만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 부위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실 지금도요, 너무 작아요. 툴이요. 더 크게 할게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줘야겠죠? 같이 넣어주고 이제 좀 더 작게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입니다. 왼쪽도 입니다. 이미 불룩 나와 있는 것을 살짝 넣어줘야겠죠? 만약에 이때에 제가 툴 크기를 크게 해서 팔까지 침범되어 버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팔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까 적절한 사이즈를 잘 줄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 결과 볼까요? OK 눌렀을 때입니다. 이 사람의 이전과 이후를 보시면 달라진 모양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어깨, 팔뚝, 허벅지, 종아리, 몽땅 다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지만 해볼 때까지만 해보고 저희가 수업을 좀 끊을 계획입니다. 자, 이제 필터에 여러분들 사람을 보정하기 위해 했던 리커 파일까지 메뉴를 한번 봤었고요. 새로운 이미지를 다시 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위 폴더에 올라가시면은 중급이라고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중급. 상위에 한 번 더 오시면 중급이 있고요. 중급 중에서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10번에 있는 폴더의 내용 가지고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 10번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딱 두 가지를 가져올 것인데요. 안경 1번과 2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불러와 보세요. 중급으로 가세요. 10번에 애니메이션 없습니까? 네. 자, 안경 1번과 2번 불러오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이 분명히 없다라고 하시면 거짓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제가 쇼핑몰 한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많이 봤던 쇼핑몰 중에서의 하나입니다. 하나에 보시면
한 장소에서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도 보시면 많이 움직이죠, 이들이요. 그쵸? 아래 보시면 이미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멈춰있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많은 컷의 이미지를 보여줘야지 클릭을 할 수 있는, 클릭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말 뜻이잖아요. 멈춰있는 사진 한 개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두 개, 세 개를 보여주면 좀 더 다양한 형태를 소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웹상에서 여러분들 구동을 해준다라는 의미에서의 자바스크립트나 jQuery 같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의 그래픽적인 요소에서인 GIF라는 이미지도 이런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의 결과물이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 창이 하나 있다 치고요. 이 이미지에는 한 개는 붉은색 형태의 선글라스가 보였다가 2초 동안 보였다가 갑자기 확 사라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에 검정 선글라스가 나왔다가 두 개의 선글라스를 한 장소 내에서 소개를 하기 위한 거예요.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양말을 한 켤레 사려고 하는데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있는 것을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인데요. 자, 보세요. 먼저 컨트롤 N, New라고 하는 N 눌러주어서 캔버스의 사이즈는요 600에 600으로 할게요. 72에 RGB 이용하시고 크리에이트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붉은색 선글라스를 가지고 오세요. 컨트롤 T를 이용해 주어서 맞춰봅시다. 그리고 검정색 선글라스도 가지고 오세요. 얘 또한도 컨트롤 T를 이용해 주어서 사이즈를 대략 맞춰볼게요. 정확히는 안 맞죠? 자, 여러분들이 현재 오픈 쇼핑몰에서의, 오픈마켓에서의 선글라스 판매자입니다. 한데 지금 이 선글라스 판매자 하나의 품목에, 하나의 여러분들 게재된 곳에서 두 개 상품을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겠죠. 가장 간단한 형태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멈춰있는 이미지를 움직이는 이미지로 바꿔주기 위해서는요, 상단 위에서 여러분들 윈도우 창 한 가지를 불러오셔야 돼요. 상단 메뉴 윈도우에 올라가시면 윈도우 뭡니까? 화면에 보이고 있었던 창의 구성들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중 앞 글자가 T자입니다. 타임라인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T자로 시작이 되어지는 타임라인 하반부에 있죠. 찾았습니까? 타임라인을 클릭해 보세요. 하신 다음에 얘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길게 옆으로 확대 좀 해줄게요. 아, 왜 이렇게 안 잡히죠? 네. 됐지요? 그런 다음에 아래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고요. 버튼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시고, 지금 제가처럼 프레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왼쪽 아래에 보시면요, 네모점 3개짜리 있을 겁니다. 있죠? 프레임 하나를 보겠다 말 뜻이거든요.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그때 요거 말하지 않았었나요? 말했었나? 이렇게 안 떠오르네요. 왜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에 이런 거 하지 저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요. 여러분들 왜 수업 시간에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낙서를 했는데 만화를 그린 거죠. 여기에 지구가 있었고 로켓을 세워놨어요. 다음 장에는 로켓이 좀 더 위에 올라가 있어. 다음 장은 좀 더 위에 올라가 있고 다음 장은 좀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한 방에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움직이는 모양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겠죠. 그쵸? 하나의 만화에 움직이는 만화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움직이는 만화처럼 보이지만 한 컷들이 뭡니까? 멈춰있는 이미지가 연속된 거 아니겠어요? 이때 한 장의 이미지 원하는 것이냐?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근데 TV에 나왔던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다 프레임 단위로 영화를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인데 이 프레임의 개수가 1초에 30개짜리가 있는 게 있어요. 1초에 60개짜리인 것이 있습니다. 더 부드럽게 움직여 보이는 것은 뭘까요? 60개짜리이겠죠. 그쵸? 자, 저희는 그런 프레임을 지금 만드는 것인데요. 현재에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검정색 선글라스가 보이고 있나요? 검정색 보입니까? 검정이 보여야 합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얘 지금 보면 안 맞는 게 사이즈를 맞춰 주시거든요. 안 맞죠? 한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고요. 눌러서 왼쪽 아래 점점점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나오십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검정 선글라스를 나오게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프레임에서의 있는 그림이야. 그럼 두 번째는 뭐 할까요? 두 번째는 검정색 선글라스가 사라지고요. 빨간색 선글라스가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첫 번째 프레임은 지금 어떤 색입니까? 검정색이죠. 프레임 한 개를 만들 거예요. 어디에서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휴지통 왼쪽에 접어져 있는 모양의 네모 상자, 네모 있죠? 걔를 눌러보세요. 그럼 새로운 프레임 한 개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때 두 번째 프레임은 검정 선글라스예요? 빨간 선글라스예요? 빨간 선글라스 나요. 그러면은 검정 선글라스 눈을 잠깐 감깁시다. 화면에 뭐가 보입니까? 빨간 선글라스가 보이죠? 그쵸? 빨간 선글라스가 보였던 이 모양을 두 번째의 프레임에다 넣어주자고요. 그쵸? 자, 다시 첫 번째 프레임 뭡니까? 검정색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할 거예요? 빨간색입니다. 현재의 첫 번째 프레임은 지금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검정이 보여요? 아니면 빨강이 보여요? 지금 빨강 보입니까? 검정 보입니까? 빨강이 좀 보이죠? 검정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프레임 한 개를 만들어요. 여기 휴지통 왼쪽에 프레임 한 개를 만들어서 프레임 두 개 나왔죠? 두 개. 하나, 둘이죠. 두 번째 있는 것은 뭡니까? 빨강색을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검정 선글라스에 눈을 감기세요. 그러면 프레임 첫 번째에 있는 것, 두 번째 있는 것 보이시죠? 첫 번째에 있는 것은 우리 아까 몇 초 본다 했었습니까? 2초. 아래쪽에 보시면요, 지속시간이 보일 거예요. 기본 몇 초입니까? 5초거든요. 그 5초를 눌러서 2초로 바꾸세요. 쿡 누르시면 나오죠. 여기에 2.0이 2초예요. 2.0. 두 번째 빨간 선글라스도 2.0 선택하세요. 하면 이런 모양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검정색이고 붉은색이에요. 각각 2초 나왔습니까? 완성되었으면은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바로 아래 보시면요, once라고 나왔을 거예요. once 뭐냐면 한 번만 움직여라예요. 눌러보시면 once를, 두 번째 무엇입니까? 3타임, 세 번째는 forever입니다. 3타임은 세 번만 움직일 거예요. 움직임이 세 번 있는 것이고요. 계속 움직이는 것은 뭘까요? forever. 우리는 forever를 클릭해 볼게요. 반복 횟수입니다. 그런 다음에 재생의 플레이 단추인이 눌러볼까요? 삼각점 눌러볼게요. 뿅. 2초마다 한 번씩 움직이지 알아서요. 나옵니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까는 한 장짜리에 멈춰 있는 거였지만 지금 어때요? 2초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됐었어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파일의 모양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JPG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GIF를 써야 돼요.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디 오는 것이냐? 잘 보세요. 상단 메뉴 파일 메뉴 갑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나오는 내용 중에서 세이브 에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이고야, 여기가 잠시만요. 이거 어디로 세이브, 여기 있네요. 익스포트라고 하는 메뉴 안쪽에 보시면 Save for Web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GIF는요, 평상시에는 움직임이 없다가
웹에 얹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Save for Web이라는 메뉴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Save for Web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프리셋 아래쪽에 JPG 아니요, 우린 GIF라고요. 눌러서 GIF 형태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선택을 해 주시고요. 난 다음에 아래쪽입니다. 세이브를 콕 눌러주시면 하단부에 장소가 어딥니까? 묻겠죠? 여러분들 우리 어디다 만들었죠? 다운로드 폴더에 여러분들 이름 폴더 만들었을 겁니다. 걔를 지정하세요. 다운로드 폴더에 여러분들 이름, 그리고 포토샵이라는 곳을 선택해 주어서 첫 번째는 테스트 01이 넣을게요. 테스트 01.gif 할까요? gif 테스트 01.gif입니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장. 끝났어요. 이제 그 모양새가 어떤지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아래 이거 아시죠? 탐색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 컴퓨터 파일을 눌러주어서 방금 저장한 장소로 가봅시다. 가보시면 이 test.gif가 보일 거예요. 보이시면 더블 클릭을 봐봐 눌러보세요. 움직입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분명히 본 적이 있었죠. 있었을 거예요. 그쵸?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흔한 방식. 두 번째 방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시 포토샵에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자, 레이어에서의 두 가지를 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프레임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중에서 첫 번째는 검정색, 두 번째는 빨강색 다시 만들어줘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가 검정 안경이구나, 두 번째가 검정 안경, 아니요, 빨간 안경이구나. 그럼 뭘까요? 여기에 있었던 검정 안경에 눈을 감겨주면은 붉은 안경 다시 원상태 복귀한 거예요. 그런데 뭘 할 거냐? 아까는 검정 안경이 보이고 난 다음에 확 사라지고 그 빨간 안경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게 해주고 다시 빨간 안경이 서서히 나오게 하고 다시 빨간색 안경이 서서히 사라지고 검정 안경이 서서히 나오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무엇일까요? 검정색 선글라스가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프레임 개수를 늘릴 것인데 1번과 2번입니다. 1번과 2번 중에서 두 개의 프레임을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나 잘 만든 게 있네요. 1번 프레임을 누르고 난 다음에 2번 프레임은 검정색 안경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2번 프레임을 눌러서 둘 다 눈을 감기세요.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하얗게. 2번 프레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검정 선글라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됐죠? 1번은 검정 보이는 것, 2번은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한 다음에 Shift 키를 이용해 주어서 두 개의 프레임을 잡고 여기 보시면은 공이 점점 사라지는 모양, 나오는 모양, 블렌드라고 하는 단추예요. 콩 눌러보시면요, 이걸 보십니다. 두 개의 프레임 사이에 몇 개의 프레임을 add 추가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제목 뭡니까? 트윈 나왔겠죠? 트윈 뜻이 뭡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아까 1번 프레임과 2번 프레임 사이에 몇 개의 프레임을 추가하자? 5개, 한데 10개의 프레임을 추가하면 더 잘 나오겠죠. 다시 한번 저희는 5개로만 해볼게요. 5개인데 어떠한 효과를 주겠습니까? 포지션, 위치, 오파시티 무엇입니까? 투명도, 이펙트는 무엇입니까? 효과.
이러한 형태를 여기에 있는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점증적으로 만들어주겠다, 몇 개를 끼워 넣어주겠다, 5개의 변화된 모양을 넣어주겠다 인 거예요.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OK를 뿅 눌러보시면 원래의 1번에 있었던 선글라스가 7번에 아무것도 없는 것 사이에서 점점 안 보이는 모양으로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러면 현재 여기에 이 모양이 다 2초면 뭘까요? 끊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쵸? 첫 번째의 검정 선글라스는 2초간 보여준다. 너무 길어. 1초간 보여주고 나머지 사라지는 모양새는 뭡니까? 스르륵 흘러갔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1번 이후의 나머지는요 2초가 아니에요. 딜레이 타임이 없다에 노 딜레이를 눌러볼게요. 2번부터 마지막까지는 노 딜레이인데 한 방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2번 누르신 다음 쉬프트 키를 눌러주는 의미는 뭘까요? 쉬프트의 의미는 뭘까요? 연속됩니다의 의미가 쉬프트예요. 다시 한번 쉬프트의 의미가 뭐라고요? 연속됩니다입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7번 누르시면요 2번부터 연속된 7번까지의 말뜻으로 연속된 범위에 지정돼요. 쉬프트 키의 의미는 뭐라고요? 연속된 범위예요. 이렇게 2번부터 7번까지를 몽땅 다 잡은 다음에 아무 곳이나 클릭해 주어서 노 딜레이를 만들어 보시면요 한 번에 몽땅 다 바뀌어요. 이렇게요.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이제 플레이 해볼까요? 삼각형 단추를 클릭해 보세요. 살짝 사라지는 모양 나오죠. 점점 사라지죠. 그리고 보였을 때가 1초, 사라진 것은 금방 1초가 나옵니까? 나오죠? 자, 이제 멈춰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던 7번 프레임에 갖다 놔보세요. 7번 프레임 놓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프레임 한 개를 추가합시다. 왜?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빨간 선글라스 나오게 하려고요. 자, 7번 프레임 뒤에다가 프레임 한 개를 추가해서 7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흰색이죠. 8번은 뭡니까? 빨간 선글라스를 보이게 하자고요. 자, 8번 프레임에다가 눌러서 빨간 선글라스가 보이게 하세요. 감았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되겠죠. 나옵니까? 그러면 7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8번은 선글라스가 완전히 보이는 거죠. 아까처럼 두 개의 프레임을 잡고 난 다음에 블렌드 모드를 넣어서 이 사이에 변화된 모습 5개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뭘까요? 검정색이 점점 안 보였다가 빨강이 점점 보이겠죠. 그쵸? 다시 한번 7번 프레임과 8번 프레임을 쉬프트 키를 가지고서 두 개를 선택하세요. 7번과 8번이에요. 그런 다음에 블렌드를 눌러보세요. 그럼 묻겠죠. 지금 선택했던 7번과 8번 그 사이에 몇 개의 프레임을 넣으실래요? 5개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넣겠습니다. OK를 뿅 눌러주시면 어때요? 다시 점점 빨간색이 보이죠. 그런데 빨간색이 보였었을 때는 몇 초 머무를까요? 1초는 머물러 줘야겠죠? 그쵸? 변화하는 모습은 흘러가겠지만 완전히 보이는 모습은 1초가 머무르겠다. 1.0 선택합니다. 그쵸? 자, 플레이 해볼까요? 삼각 단추 눌러서 플레이 합시다. 그러면 검정 선글라스 1초 보였다가 좀 사라지고 다시 점점 빨간 선글라스가 1초 보여주고 나옵니까? 살짝 이상한 게 있죠. 빨간 선글라스도 점점 사라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검정 선글라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빨간 선글라스도 점점 사라져야 한다는 말 뜻입니다. 그러면 멈췄다가 13번의 제일 뒤에다가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뭘 만들까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프레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빨간 선글라스가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프레임 한 개를 추가하세요. 휴지통 왼쪽에 프레임 추가합니다를 누르시고 난 다음
14번의 프레임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하얀색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눈 다 감겨서, 레이어 창에 눈 다 감겨서 빨간 선글라스가 완전히 보여요. 13번. 14번은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 다음에 두 개의 레이어, 두 개의 프레임을 뜨게 주어서 요 사이에 또 5개의 프레임을, 사라지는 프레임을 넣어주는 거죠. 만들어 보세요. 13번에 빨간 선글라스 완전 보여요. 14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두 개의 프레임을 지정하신 다음에 블렌드 모드를 골라오시고, 블렌드 모드 사이에 5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빨간 선글라스가 사라지는 것들은 몽땅 다 1초가 남았었을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보이는 13번을 제외한 14번에서부터 19번까지 사라지는 모습들은 노 딜레이를 넣으시면은 스르륵 사라진다는 거죠. 14에서부터 15까지는 노 딜레이를 주는 거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잘 나옵니까? 이제 하나 빠진 것만 남았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실래요, 여러분들요? 찍어보세요. 검은 선글라스 사라집니다. 빨간 선글라스 나왔습니다. 사라집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검은 선글라스가 1초 보여요. 점점 사라지는데 빨간 선글라스가 점점 나와서 다시 빨간 선글라스가 1초 보여요. 빨간 선글라스가 점점 사라지는데 검은 선글라스 갑자기 탁 나오죠. 그럼 여기서 검은 선글라스가 점점 나오는 모양이 있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19번 뒤에다가 프레임 한 개를 추가할게요. 그 프레임은 뭘까요? 검정 선글라스가 보인다 이겠죠. 저는 지금 20번 되어 있네요. 19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20번은 검정색이 보이는 거죠. 근데 확 보이는 게 아니죠. 점점 보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19번과 20번 완전히 안 보이는 것, 검정 선글라스 완전 보이는 것, 요 사이에다가 뭘 넣어줘라? 5개의 프레임을 추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어떻게 좀 소통되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활용을 좀 잘 하시면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수업에 섰을 때 훈련생 저희 학생들이 시켰던 것인데요, 노가다 아닌 노가다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테트리스 게임이었습니다. 한 컷, 한 개를 다 프레임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아래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마치 하나의 게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있는 이미지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쌓아주는 거예요. 지금 프레임 보시면 130번대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 이외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시면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인덱스네요. 파일이 지정이 안 되고 있군요. 표적이 삭삭 움직였다가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저번에 보신 것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샤랄랄라라고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다 애니메이션 GIF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짧았던 10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시간 동안에서 우리가 지금 포토샵의 기본적인 툴인데, 포토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본적인 툴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를 소개한 것이지 포토샵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기본적인 툴을 이용해 주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의 여러분들 예제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고요. 내일부터 해서 저희의 수업은 바로 뭐냐면 이제 바꿀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툴 설명을 내일부터 할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내일은 오셨을 때는 뭐 두꺼운 책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주었었던 예제를 가지고서 기본 툴을 익히고 난 다음에 두꺼운 책 가져오시면 거기에 예제를 실제로 만들어 보실 거예요. 선점을 해서요. 그래서 할 계획이니까 그 내용까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출결을 제가 보낼게요. 보냈습니다. 이 GIF는 지금 두 번째 것까지는 사실 모르셔도 돼요. 첫 번째 것만 정도까지만 해줘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상세 페이지라던가 그런 주제 일을 한다 하시면요, 동영상의 형태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동영상을 올리면 용량이 크겠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동영상의 컷들을 짤로 캡처해가지고서 캡처된 것을 GIF를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야 용량이 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세 페이지 같은 것이나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혹시 애니메이션 만들 줄 아세요? 물어봐요. GIF 애니메이션 만들 줄 압니까? 묻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한 5초 정도짜리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을 실제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5초짜리 영상을 본 플레이어로 재생을 시키면 단축키가 있어요. 캡처시킨 단축키가 있습니다. 걔를 누르고 있으면 5초 동안에서의 몇십 장에서의 이미지가 쭉 짜리 나와요. 멈추면 캡처로요. 그럼 걔를 여기에 갖다 붙이면 끝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갖다 붙이면 하나의 영상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굳이 동영상의 고용량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다 체크해 주셨고요. 자, 오늘 귀가하실 때 조심조심히 많이 얼었으니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전 다시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